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저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을 떠올립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번의 계산과 검토 끝에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한국은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해도 한국은 그 말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하나의 신호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과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는 사람들의 땀,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많은 특유의 집념이 이 땅에는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적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불가능이라는 벽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그 벽을 뚫고 지나갔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들입니다. 말레이시아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다리, 폐허에서 다시 태어난 역사적 호텔, 그리고 황폐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든 국토 녹화까지.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한국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길을 택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며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한국이 단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다루는 능력이 유난히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 건설은 처음부터 세계적 난제로 불렸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은 너무 빠르고 지반은 불안정했으며 무엇보다 시공 환경이 워낙 복잡해 제대로 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40개국 이상의 건설사가 이 프로젝트를 검토한 끝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랜 경험을 가진 해외 기술자들은 도면을 받아든 순간 바다 아래의 지질 구조와 수압을 계산해보고는 바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H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갔고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반드시 현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할까? 이 질문 하나가 공사의 전체 구조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H사는 다리를 바다 위에서 건설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육지에서 대형 구조물을 먼저 제작한 뒤 바다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만든 구조물을 바다로 끌어내려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은 계산해야 할 요소가 수백 가지에 이르고 조류, 풍향, 철골의 흔들림까지 모두 통제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밤낮 없이 계산을 반복하며 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은 물살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을 초 단위로 분석했고 견고하게 제작된 구조물들은 고정 장비와 특수 바지선을 이용해 차례로 바다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멈춤 없이 다리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공사가 끝나기 직전 찾아왔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미 공사가 늦어질 것을 예상하며 일정 지연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H사는 오히려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완공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됐고 마지막 구조물이 바다 위에 정확히 맞물리는 순간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정밀한 공사를 이렇게 빨리 끝낸 나라는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의 기술이 단순히 좋은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을 떠올리고 그 길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수치나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페낭대교에 깃든 한국의 진짜 기술력입니다. 싱가포르의 레플스 호텔 복원 이야기는 한국 기술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건물은 말 그대로 형체만 남은 유적에 가까웠습니다. 건물의 뼈대는 무너져 내렸고 내부 구조는 흔적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원에 필요한 설계 도면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원형을 추적할 데이터가 없다면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들은 복원 작업에 최소 10년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많은 기업은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을 뗐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S사는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기술자들은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도면이 없다면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흔들림 없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기술자들과 건축 연구진은 낡은 신문 기사, 오래된 사진, 주민들이 기억하는 기둥 모양, 창문의 높이, 심지어 현지 사람들이 어릴 때 봤다는 건물의 색감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부서진 기둥 잔해의 두께를 직접 측정하고 오래된 타일 조각의 색을 다시 맞춰보고 당시 사용됐던 석재의 질감을 되살리기 위해 재료를 수백 번 가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단계는 내부 구조 복원이었습니다. 도면이 없으니 건물의 방 배치, 복도 길이, 천장의 높이 등 모든 요소를 다시 추정해야 했습니다. 팀은 폐허 속을 수십 번 드나들며 남아있는 흔적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못자국의 간격, 벽을 따라 흐르는 균열의 방향, 기둥, 뿌리의 간격 같은 아주 미세한 단서까지 모두 데이터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 마침내 원래 호텔의 청사진이 조금씩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근대사를 복원하는 고고학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단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난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대 기술을 쓰면서도 동시에 옛 방식의 미학과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기술자는 자동화 장비를 쓰는 대신 손으로 조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선택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 공법을 쓰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외관은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맞추려면 섬세한 계산과 끊임없는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조금만 더 다듬어 봅시다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 그 복원 작업은 단 2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은 도면 없이 이런 수준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감탄했고 호텔 복원 완료식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해외 건축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이 가진 기술력의 본질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 자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은 자료가 없다면 새로 만들고 해답이 없다면 스스로 찾아내며 남들이 포기한 빈 공간을 새로운 기술로 채워넣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날 때 우리는 사라진 역사를 되돌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 붙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 기술이 가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 끝까지 해냄,
그리고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이라도 붙잡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 레플스 호텔 복원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한국 정신 그 자체가 세계 앞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국토 녹화는 빠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전쟁 직후의 한국 산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황폐했고 흙이 그대로 드러난 민둥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와 마을마다 산사태가 이어졌고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하늘로 떠올라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국제기구는 당시 한국의 산림 상황을 조사한 뒤 냉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99% 복구 불가능. 기후, 토질, 경제력, 인력 등 모든 환경이 재조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다시 푸른 산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희망 없음과 다름없었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한국은 그렇다면 1%의 가능성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H 박사와 한국 연구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연구진은 직접 전국의 산을 다니며 작은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척박한 토양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소나무들은 영양분이 부족한 땅에서 자라지 못했고 다른 수종은 어린 묘목 단계에서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그 결과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서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견디는 나무, 버티는 나무,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H 박사팀이 선택한 방향이 바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연구진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적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묘목을 심었다가 다시 죽고 산의 일조량과 바람의 방향, 빗물의 흐름을 모두 기록하며 왜 실패하는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마치 한 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천 가지 조건을 검증하는 실험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팀은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특정 소나무에 주목했습니다. 이 소나무는 비록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극한 환경에서도 고집스럽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훗날 국토 전체를 푸르게 만든 리기테다 소나무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소나무를 개량하고 품종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추위에 약하면 추위에 강한 수종과 교배했고 토양에 약하면 토질 적응력 높은 품종을 찾아 혼합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묘목들은 처음에는 연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척박한 산속에서 당당히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묘목이 준비되자 한국은 곧바로 전국적인 식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산 하나를 푸르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국토 전체를 푸르게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학생들은 책가방 대신 묘목 상자를 들고 등교했고 군인들은 주어진 임무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어른들은 퇴근 후에도 산길을 올라가 묘목을 심었고 묘목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작은 돌을 주워다 하나하나 놓았습니다. 비가 와서 산이 무너지면 다시 묘목을 심었고 겨울이 혹독하면 나무 주변을 덮어주며 혹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손들이 산을 어루만지고 돌보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의 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던 산비탈에 초록색이 점처럼 찍히기 시작했고 그 점들이 하나둘 연결되더니 어느새 구릉 전체를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비가 와도 흙탕물이 집 앞까지 밀려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봄마다 새들이 돌아온다고 기뻐했습니다.
20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은 국제사회가 99% 불가능하다던 국토 녹화를 완성해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자연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선언을 뒤집었고 인간의 손이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무 한 그루에 한국인의 의지가 담겨 있고 산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던졌던 냉정한 99% 불가능이라는 문장은 결국 한국에게 또 다른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의 가능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국은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우리가 걷는 이 푸른 산길로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같은 한국의 힘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순간 한국은 늘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페낭대교에서도 그랬고 레플스 호텔에서도 그랬으며 국토 녹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기술 문화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때때로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불가능에 끌리는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 답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늘 부족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기존의 길이 막히면 스스로 길을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역발상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은 자연스럽게 한국 기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은 산업 분야 어디에나 자리 잡아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H사가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도 해외에서는 위험하다고 기피하던 해상 작업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본 것도 한국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 때문입니다. 한국은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문제 속에 숨겨진 구조를 먼저 파악하려 하고 그 구조 안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냅니다. 레플스 호텔을 복원한 S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면이 없다는 이유로 복원을 포기하기보다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면 된다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되고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작업의 난이도보다 해야 한다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원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흔적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목적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 녹화 역시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국토 전체를 푸르게 만드는 일은 수십 년에 걸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을 해냈고 그 과정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 기술이 가진 독특한 힘을 다시금 느낍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기술적 공식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목적과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페낭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기반이었고 한국이 세계 앞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레플스 호텔 복원은 사라진 역사를 되살리는 일이었고 국토 녹화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목적을 붙잡고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방식을 두고 종종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놀랍도록 빠르게 완성된다고 평가합니다. 제가 볼 때 이는 한국 산업 특유의 속도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전자, 화학 등 여러 산업이 한 나라 안에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며 빠르게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단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 협력 문화는 페낭대교 공사에서도, 레플스 호텔 복원에서도, 국토 녹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이 방식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기술 생태계가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례가 한국이 전 세계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서 혹은 우연히 기술력이 발달해서 지금의 위상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민족적 DNA,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의 손을 먼저 잡는 협력의 문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든 한국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수없이 많은 불가능을 넘어섰고 그 과정이 한국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한국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왔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화려한 시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들은 늘 부족함 속에서 태어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술이 자라고 산업이 확장됐습니다. 이 흐름은 오늘날 한국의 주력 산업 곳곳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반도체, 방산 등에서 한국이 세계 최정 상급 기술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도 인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길을 먼저 떠올리고 그 길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한국만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낭대교를 건설한 H사는 이후 전 세계의 대형 해상 프로젝트에서 연이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역발상 공법은 국제공사 현장에서 한국식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독창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늘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플스 호텔을 복원한 S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복원 과정에서 보여준 분석 능력, 자료 재구성 능력,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시키는 능력 덕분에 해외에서 수많은 역사 복원 공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찾아와 도면이 없어도 복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현장을 살폈고 필요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결국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기술의 평판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성실함과 꾸준함 속에서 세계에 스며들었습니다. 국토 녹화의 성공은 더욱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의 미래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이 자신감은 곧 기술과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렸고 조선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십 년간 유지했으며 지금은 방산 기술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이 국토 녹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배운 경험과 마음가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은 불가능을 뒤집는 방법을 직접 체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의 산업을 평가할 때 종종 한국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가 장벽이라고 보는 지점을 한국은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라보고 이미 막혀 있는 길이라면 그 옆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한국의 기술자와 연구자, 그리고 산업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고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 하나씩 답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나오면 그 실패를 다음 해답의 재료로 삼고 시행착오 그 자체가 곧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이런 태도와 정신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문제를 마주하는 방식은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페낭대교에서 역발상을 선택한 태도, 도면 없이 역사 건축물을 되살려낸 집념, 99%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뒤집은 국토 녹화의 의지. 이 세 가지는 결국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빠른 나라가 아니라 해답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스스로 가능성을 찾아내는 나라, 그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 저는 이 세 가지 기적이 보여준 정신이 앞으로도 한국을 또 다른 기적의 무대 위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앞으로도 한국이 만들어낼 새로운 해답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세 가지 기적을 자세히 바라보면 이 사건들이 단순히 기술적 성공이나 역사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며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태도, 어떤 근본적인 자세에서 비롯되는 힘이라고 느껴집니다. 한국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문제를 피하지 않으며 끝까지 답을 찾아낼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는 나라입니다. 이 태도는 산업에도, 사회에도,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깊게 스며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불가능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페낭대교에서 H사가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놓인 난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한국 기술자들은 항상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문제의 구조를 쪼개고 익숙한 틀을 버리고 다른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능력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레플스 호텔 복원에서도 도면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았던 태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주어진 자료가 부족하면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내고 단서가 없다면 단서를 찾아내며 그 단서들이 모이면 결국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늘 누군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결과가 놓였습니다. 국토 녹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조차 버거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심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단순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하나의 정신적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묘목을 다시 세우고 강풍이 불면 쓰러진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겨울이 찾아오면 어린 묘목 주변에 흙을 덮어 보온해주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시킨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힘이고 그 힘이 산업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종종 한국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두고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을까? 왜 한국에서만 이런 역발상과 혁신이 자연스럽게 나오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이 정신적인 구조입니다. 한국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단적으로 몰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소, 현장 인력, 학생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구조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산업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S사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 것도, 조선 분야에서 H사가 세계 시장을 휩쓴 것도, 방산 분야에서 L사가 세계가 주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한국인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기술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한번 시작한 일이라면 그 끝을 보며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음 시도의 재료가 되고 그 재료들이 쌓여 새로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한 방식 또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성장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토 녹화를 완성한 나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페낭대교를 세계 최초 방식으로 완공한 것도, 도면 없이 호텔을 복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성공에는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난제를 마주하면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해 온 문제들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좋다라는 평가에 머물지 않고 해결책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을 잃지 않는 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오랜 시간 축적돼 온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진 이 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누군가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는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또 하나의 기적을 조용히 완성해낼 것입니다. 한국의 불가능을 뒤집은 세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실패를 가정하고 후퇴할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지점을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한국 기술과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금의 세계적 위치까지 끌어올린 진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다루는가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자, 연구자, 현장 인력,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문제 해결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페낭대교를 완성한 H사의 기술자들이 물살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을 몇 달 동안 직접 관찰하고 바람의 방향과 구조물의 미세 진동까지 측정하며 해답을 찾은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문제를 이해하려 합니다. 이 과정은 책으로 배우는 기술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레플스 호텔 복원에서도 S사의 기술자들은 파편 하나, 사진 조각 하나를 소중한 단서로 여기며 그 작은 정보들을 모아 전체의 형태를 복원해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효율의 기준은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는가였고 그 차이가 결국 한국을 독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토 녹화 역시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99% 불가능이라는 국제기구의 진단은 수많은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1%의 가능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1%가 결국 100%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느낍니다. 한국은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희미하게라도 빛나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키워냅니다. 이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산업 전반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 또한 이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H사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해상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S사는 자료가 거의 없는 보건 공사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L사는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전자전 기술을 만들어냈고, S사는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가진 공통점은 기술력을 자랑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자신들만의 철학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나오면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분석을 다음 도전의 기반으로 삼는 구조. 이 구조가 있었기에 한국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해외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기술자들은 종종 한국은 해답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한국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을 빨리 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든 기술은 항상 안정적이고 항상 실전적이며 항상 신뢰를 얻습니다. 페낭대교는 지금도 말레이시아를 잇는 생명선처럼 사용되고 있고, 레플스 호텔은 싱가포르의 역사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건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한국이 심은 나무들은 지금도 매년 새 잎을 피우며 한국의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물은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난제를 만나더라도 그 결말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어이 해답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해답은 세계가 따라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또 다른 기적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세 가지 기적을 돌아보면 이 나라의 힘이 단순한 기술력이나 경제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 과정을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왔는지를 깨닫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빈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틈 속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페낭대교, 레플스 호텔 복원, 국토 녹화라는 세 가지 사례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분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한국만의 기술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틀 바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한국의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오늘도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은 한국 사회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묘목을 들고 등교하던 국토 녹화 시절의 모습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수십 번의 실패에 직면해도 다시 시험을 반복하는 모습, 연구자들이 새벽까지 남아 도면을 다시 그리고 계산을 다시 하고 실험을 다시 하던 순간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국의 기술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화가 한국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 역시 과거 세대처럼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먼저 찾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 지점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성실하고 빨리 만드는 나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분석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나 복잡한 기술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페낭대교 이후 많은 해외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식 해상 시공 방식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고, 래플스 호텔 복원 이후 한국의 복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산업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난제를 만나고 그 난제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쪼개고 다시 엮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산업들이 연결되고 기술이 결합하며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이 태어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건설 기술과 연결되고 건설 기술이 다시 AI 기술과 연결되며 AI 기술은 다시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국은 서로 다른 기술을 자연스럽게 엮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너무 많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과거에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일이 가능해진 것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은 사실 매일같이 쌓인 노력과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불가능의 벽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더 큰 벽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난제를 만나더라도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또 하나의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페낭대교가 세워지기 전 수많은 전문가들이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그 속에서 단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래플스 호텔이 폐허가 되었을 때 세계는 복원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잊힌 역사의 조각들을 다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한국의 살림을 바라보며 회복 불가능이라고 선언했던 순간에도 한국은 그 말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정신이 앞으로의 한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산업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늘 같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해낼 방법이 있다. 이 말은 현실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지켜져 온 한국 특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덕분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무가 다시 자랐고 무너진 건물이 복원되었으며 바다 위에 거대한 다리가 놓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념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기술, 문화를 가진 나라로 자리 잡게 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빠른 성장으로 주목받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떠올리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한국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통념을 뒤집어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해답은 언제나 남들과 다릅니다. 페낭대교 공법은 세계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레플스 호텔 복원은 역사 자료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낸 전례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국토 녹화는 전 세계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규모의 국가 단위 생태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미래의 길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앞으로의 한국이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적은 특정 시대나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와 정신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언급할 때 가능성, 창의성, 집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한국은 그 문제를 또 하나의 기회로 바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뒤집는 법을 알고 있고 그 능력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향해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만들어낼 다음 기적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또 하나의 불가능을 향해 걷고 있으며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